이번에는요 미래에셋증권 유명간 수석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네, 밖에서 방송 굉장히 불편하게 듣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나는 타이거인데 어떻게 이렇게 타이거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할 수 있나. 어떠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일단. 네, 오랜만에 안녕하세요. 나와서요. 어서 오시고요. 코덱스에 비해서 타이거가 더 좋은 점이 있다면 잠시 제가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글로벌 투자하는데 훨씬 더 유용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김도영 갔다 다시 온다 진짜. 네. 글로벌 투자에는 또 타이거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뭐 저도 퀀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업종이나 아마 섹터 투자를 ETF로 활용하실 때에는 전 타이거가 조금 더 장점이 많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렇습니까?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유명관 위원과 함께 오늘은 어떤 얘기를 좀 해주시나요? 네, 뭐 사실 저도 이제 방송이 되게 오랜만에 나왔는데요. 그동안 자료를 그러니까 내년 전망에 대한 자료를 작성을 좀 하느라 그쵸. 시간도 많이 부족을 바쁘셨죠. 했었고 최근에 이거 관련해서 세미나 일정이 좀 많다 보니까 되게 오랜만에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네. 오늘은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제가 내년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퀀트 쪽에서 바라보는 네, 나왔습니다. 네. 내년도 시장을 퀀트 쪽에서 바라본다면 일단 결론부터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네, 어떨까요? 일단 제목에 저는 결론이 담겨져 있습니다. 제목. 네. 네, 이제 바이 컴퍼니 낫 이코노미라고 좀 적었습니다. 네. 종목을 잘 골라라. 네. 기업을 잘 골라라. 맞습니다. 아마도 경제 상황은 뭐 사실 뭐 하반기에 조금은 개선될 수가 있지만 그 강도는 크지 않을 거고요. 네. 그리고 시장 전체적으로 아마 뭐 기업 실적이 좋아진다거나 하는 분위기는 형성되기엔 좀 어렵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네. 다만 올해 하반기에 저희가 굉장히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기대치가 일단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사실 올해보다는 내년이 일단 투자하기에는 그래도 주가 관점에서는 좀 유리하지 않을까 해서 사실 저희 업계에서는 이제 종목장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요. 네. 그거를 조금 최대한 멋있게 풀어봤습니다. 네. 그 코덱스가 BBQ 걸었으면 타이거는 호식이 치킨이라도 걸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이제 여론이 좀 있습니다. 아 근데 그건 미래에셋 자산운용에서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제가 이제 증권이다 보니까 증권이잖아요. 달라요. 삼성증권과 그렇구나. 삼성자산운용이 다른 것처럼. 그러네. 예. 네. 여기서는 뭐 다릅니다. 따로 여기 네. 직접 경쟁할 필요는 없겠군요. 그러고 네, 보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예, 같은 라인이긴 하지만 물론 이제 그렇죠. 계열사는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호식이 서로 치킨은 그럼 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구해드린 나 먹을 겁니다. 것도 없는데 누굴 주냐 뭐 이런 표정이신 것 같은데. 네. 자 그러면 일단 지금은 경제를 볼 게 아니라 기업을 봐야 된다. 네. 네. 그런 취지로 어떤 내용이 좀 있습니까? 근데 뭐 또 저희가 주식을 전망할 때 이제 밸류에이션, 실적 그리고 매크로 이렇게 세 가지 정도를 항상 이제 감안을 하면 되는데 사실 먼저 경제 쪽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전망에서 다룬 내용들이 상당히 많지만 오늘 3%에는 제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차트 위주로만 좀 따로 편집을 했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경제 상황에서 올해 사실 물가가 가장 시장의 가장 뭐 화두였잖아요. 네. 근데 당연히 내년에는 물가는 잡힐 거다라고 보고 있고 미국은 실제로 물가 상승률이 둔화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물가 쪽만 바라볼 게 아니라 이제 경제 성장률하고 같이 바라봐야 된다라는 입장이고요. 네. 먼저 차트를 한번 봐주시면은 이 회색 음영이 이제 경제 성장률하고 물가 상승률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은 이제 마이너스에 위치를 해 있으니까 경제 성장률보다 물가 상승률이 높은 국면이 사실 지속이 되고 있는 겁니다. 네네. 근데 이 빨간색 영역을 조금 제가 왼쪽에 확대를 시켜놨습니다. 이게 최근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왼쪽으로 조금 차트를 움직여 주시면은 이제 이 회색 막대 그래프가 이제 한국의 경제 성장률하고 물가 상승률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7월에서 한 8월쯤에 이 막대 그래프가 굉장히 많이 벌어졌다가 최근에 더 이상 확대가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 이게 이 차이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사실 주가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거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잡히면은 당연히 회색 막대 그래프가 줄어들 텐데 네.
사실 경제 성장률만 좀 버텨준다라면은 이 차트는 내년도 어느 구간에는 줄어들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다시 오른쪽으로 넘어와 주셔서 네. 이 회색 음영이 줄어드는 구간, 이 스프레드가 축소되는 구간에 주가가 다 좋았습니다. 사실 경험적으로. 근데 당장에 뭐 지금 혹은 내년 상반기에 이 부분을 기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물가가 잡히더라도 이 GDP 성장률이 계속 하향 조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경제 쪽에서는 사실은 아직은 좀 기대할 건 없어 보인다가 제 생각이에요. 네. 다만 올라가진 않지만 더 빠지진 않는다라는 거죠, 주가가. 그래서 아마 지수 저점이 9월 말이었을 것 같은데 그 저점을 깨기에는 깰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저는 판단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국가별로 한번 상황을 좀 정리를 해보게 되면은 아까 그 회색 막대 그래프 기억나시나요? 경제 네. 성장률하고 물가의 차이. 근데 2분기에 일단 이 화살표가 좀 축소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어요. 네, 한번 봐주시면은. 네. 그러니까 사실 2분기부터는 주식에 대한 좀 비중을 조금씩 늘려 나가도 되지 않을까라는 게 지금 컨센서스일 거예요. 네, 아마. 전 세계적으로 비슷비슷해요. 네, 맞아요. 2분기가 어쨌든 이 경제 성장률하고 물가 상승률의 갭이 좀 축소되는 시기고요. 중국은 조금 특이한 게 주황색 선이 다른 나라들은 다 밑에 있는데 위에 올라가 있잖아요. 이게 내년 2분기에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뭐 7% 가까이로 컨센이 잡혀 있는데 이게 올해 코로나가 있었기 때문에 중국이 기저가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뭐 중국 쪽은 오히려 2분기에 조금 더 좀 성장률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사실 이거는 지금 컨센서스예요. 네, 지금 시장에서 대부분 다 내년 2분기가 가장 고비일 거고 하반기에 점진적인 경기 회복을 기대한다가 시장의 컨센일 것 같은데 네. 마찬가지로 경제 성장률과 물가 상승률을 비교해 보게 되면은 아직 상반기에 1분기쯤에는 고비가 좀 남았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주식을 얘기할 때 밸류에이션, 실적, 경제 중에선 사실 경제 쪽은 사실 저는 이 두 개의 차트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가가 피크아웃,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 자체가 올해 가장 중요한 뭐 지표였다라고 하면은 내년에는 이 경제 성장률하고 물가 상승률의 스프레드가 중요한 지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네. 그리고 좀 이어서 밸류에이션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경제 그리고 밸류에이션, 실적 중에서 이 밸류에이션은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왜냐하면 금리가 일단 많이 레벨업이 됐습니다. 사실 금리가 일정 수준 오르게 되면은 저희가 뭐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할인율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금리가 네, 오르면 네. 뭐 할인율이 높아져서 밸류에이션을 높게 받을 수가 없다라는 뭐 이야기를 많이 할 텐데 일단 금리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는 이 밸류에이션에 미치는 영향력 자체가 줄어들게 됩니다. 조금 올해 상황을 돌이켜 보면은 1월부터 6월이 사실 가장 고비였어요. 네. 금리가 1%대에서 3% 중반 딱 상승했을 때가 미국 주식도 밸류에이션이 30%까지 하락을 했었고 한국도 마찬가지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지금 구간, 그러니까 4%를 왔다 갔다, 그러니까 3.5% 이상의 구간에서는 실제로 금리가 주식의 밸류에이션에 미치는 영향력은 굉장히 적어져요. 아 그래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1에서 2% 올라갈 때 영향력이랑 3에서 4가 다릅니다. 아 그래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뭐 복잡하게 적어놨지만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경제 밸류에이션 실적 중에서 가장 신경을 안 써도 되는 게 밸류에이션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는 네, 맞습니다. 지금 금리 수준에서는 이제 뭐 더 땡겨오고 이런 게 큰 네, 의미가 없군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21년도에 굉장히 성장주들이 좋았었잖아요. 네네. 근데 그 기업들이 올해 상반기에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1%대에서 3%까지 넘어오는 과정에서 이 밸류에이션을 이제 깎이는 정도가 굉장히 다른 주식들보다 좀 컸습니다. 근데 사실 그런 성장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이미 밸류에이션에 대한 조정을 많이 받았어요. 네, 그리고 네, 네. 지금 뭐 3.5에서 4.3을 왔다 갔다 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그 구간에서는 밸류에이션이 전 크게 변동이 없을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은 사실 이 차트 하나면 될 것 같아요. 내년 전망을 하는 데 있어서 네. 오히려 뭐 경제랑 실적이 조금 더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고 저는 경제 지표보다는 실적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전체적으로 추세적으로 저는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어서는 실적. 네, 맞습니다. 일단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굉장히 좀 복잡하게 되어 있어서 지금 실적 전망이 매우 편차들이 좀 심합니까 혹시? 증권사별로? 그렇진 않아요? 네, 그렇진 않습니다. 이게 딱 지금 질문해 주신 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오. 정확하게 짚어주셨어요. 네. 오른쪽 차트를 확대를 한번 네. 해주시면은 일단 오른쪽 차트, 이게 하늘색 선 보시면은 네. 이게 내년 실적에 대한 전망이거든요. 확 꺾였어요. 근데 이거는 올해 하반기에 많이 꺾인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미 22% 정도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그 이거는 이미 주가에 반영돼 있나요? 네, 맞습니다. 근데 2019년도도 한국 기업들의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었거든요. 네. 근데 그 당시에는 2018년도 하반기에 한 13%밖에 하향 조정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 차이가 뭐냐면 올해 하반기에 이미 내년 실적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많이 낮아졌다는 겁니다. 그냥 2019년도의 상황 정도라고 가정하면은 내년에 저희가 겪어야 할 실적 하향 조정 폭은 10%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이미 하반기에 22%를 겪었는데 네. 내년에는 사실 10% 정도만 겪으면 되는 상황이다라고 단순하게 한번 계산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정포로님께서 증권사별로 편차가 많이 다릅니까라는 질문에 네네. 편차가 많이 없어진 상태예요. 같이 다 하향 조정을 많이 다안 시켰기 때문에 지켜보는구나. 네, 사실 이 부분은 주가 관점에서는 굉장히 좀 긍정적인 포인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주가가 되려면 네. 실적이 어쨌든 플러스로 바뀌어야 해요. 그러니까 이 하늘색 선이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진 다음에 조금은 개선되는 모습이 나와야 주식을 하기에 굉장히 편한 국면을 맞이하게 될 텐데 네. 저는 이 구간을 정말 적어도 3분기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 3분기요? 네, 맞습니다. 어... 1분기랑 2분기에는 아마 기업들이 좀 조정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조정? 재고를 아마 다 소진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빨리빨리 움직여야 네. 한다. 4분기부터 올해 이제 2022년 4분기 실적부터 재고 소진이 시작이 될 텐데 네. 1분기랑 2분기에는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아마 실적은 크게 재미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내년 상반기 실적이 안 좋을 거라는 기대는 어쨌든 시장에 반영이 많이 되어 있는데 그보다 사실 조금 더 안 좋아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이제 개인 투자분들께서 이제 뭐 실적이 더 안 좋아지면 주가가 더 빠질 거냐라는 질문은 사실 아닌 거죠. 왜냐하면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기대를 했다가 안 좋아지면 주가가 정말 크게 하락을 하지만 이미 안 좋은데 조금 더 안 좋아지는 거에 대해서는 실제로 좀 후한 편이에요. 주가 같은 경우에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주가가 좀 이렇게 세게 올라갈 가능성은 매우 낮은 거죠. 네. 그냥 우리는 기대를 좀 눈높이를 낮추고 시장의 조정을 어느 정도 염두를 네. 해둬야 되는데 네. 이미 또 주가에 반영된 부분이 있기 네. 때문에 뭐 실적이 안 좋다고 폭락이 나온다거나 그런 부분까지는 아닐 것이다. 그래서 네, 제목에 이제 바이 컴퍼니라고 적은 거는 네. 이런 상황이면은 실적이 괜찮은 애들은 아마 굉장히 주목받기 잘 좋을 버틸 거예요. 이게 종목장의 전형적인 특징이고요. 실제로 최근에 주식시장 흐름 보시면은 뭐 매일매일 아마 좋은 기업들이 다를 거예요. 주가가. 이게 사실 종목장의 좀 시작을 좀 알리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명확하게 주도 섹터가 나오진 않은 상황에서 계속 순환매가 중소형주 쪽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네. 사실 이러한 시황 흐름 자체가 내년에 종목장을 조금 암시하는 게 아닐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최근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적에서 뭐 지금 상황은 이렇고요. 뭐 나빠지겠지만 뭐 기대치는 낮춰야 된다. 하지만 저희 이제 투자자분들께서 꼭 기억을 해주실 부분은 네. 물가가 잡히면요 매출이 빠집니다. 이거를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왼쪽에 이것도 좀 확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차트를. 네. 이제 미국 기업들의 지금 전망치 추이입니다. 그러니까 매출액은 주황색이고요. 검정색이 이제 검정색이 순이익인데요. 네. 순이익은 같이 하향 조정이 나오고 있어요. 한국처럼. 근데 보시면은 매출은 잘 버티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물가가 올라서 그래요. 물가가.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피가 제품 가격이 오르니까 원래 매출이 물가가 버티지만 오르면 매출이 올라야 되는데 그죠? 똑같이 판다 가정하면.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물가 상승률이 피크아웃을 하면은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매출이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렇겠네요. 네, 이게 사실은 실적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안 좋다라는 건 말씀을 드렸지만 왜 안 좋은지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저는 이 매출이 둔화가 된다라는 게 내년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의 상황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은 네. 한국의 내년도 매출 성장률 기대치가 4.5% 그러니까 5% 정도밖에 안 돼요. 올해보다 내년에 매출 그로스가 5% 정도 지금 늘어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제가 추정을 한 게 아니라 이제 개별 애널리스트 분들의 데이터를 제가 합산을 해서 내년도에 5% 성장할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마도 이제 개별 애널리스트들의 실적을 추정하는 방식에서 아마 뭐 엑셀이나 여러 가지로 추정을 하실 텐데 이 제품 가격이 2023년이랑 24년에도 올라갈 것으로 추정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들의 추정치는 항상 21년도랑 22년도의 매출 그로스가 20%씩 나왔잖아요. 이거는 뭐 Q도 그러니까 많이 팔려서일 수도 있지만 네. 물건 가격이 올랐을 수도 있어요. 근데 23년도랑 24년 전망에 대해서도 네. 이 P가 굉장히 높게 저는 추정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가가 빠지면 이러한 부분들의 조정이 나타날 거다라고 봐요. 조정이 나타난다는 건 지금은 이렇게 예상하지만 좀 네. 하향 조정될 네, 수 있다. 그러니까 영업이익이나 순이익단이 불편한 거는 정말 시장에 다 저는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보지만 매출이 둔화된다라는 거는 아직 반영이 안 되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미국하고 다르게 한국 같은 경우에는 환율의 효과가 좀 컸어요. 네. 그러니까 물가 상승 더하기 환율 상승의 효과가 크기 때문에 매출이 굉장히 좋았었는데 물가가 피크아웃 한다라는 거는 더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면 달러가 약해진다라는 의미고요. 이게 또 환율이 또 원화가 강해진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기업 매출단에서는 사실 부정적인 영향이 좀 커요. 네. 네. 안 좋은 얘기를 드렸지만 여기서 투자 아이디어를 찾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21년도랑 22년도에는 기업들의 수익성이 정말 중요했어요. 네. 다 같이 매출이 잘 나오니까 더 많이 남겨 먹는 기업들의 이익이 훨씬 더 좋았습니다. 영업이익률을 그쵸. 봐야 마진이 중요했어요. 마진? 근데 내년에는 매출 그로스가 그냥 높은 기업들의 퍼포먼스가 좋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냥 매출 자체가 올라가는 네, 맞습니다. 기업들? 네, 그러니까 21년도랑 22년도에 제가 저 똑같이 이제 연간 전망을 하잖아요, 매년. 그럼 저는 이제 퀀트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을 보세요라는 결론을 내는데 네. 항상 포인트가 마진이었어요, 마진. 같이 매출이 잘 나오니까 마진이 더 잘 나오는 기업들을 사자가 포인트였지만 네. 내년에는 이러한 투자 전략을 아예 바꾸셔야 합니다. 저는 마진보다는 탑라인 성장이 나오는 기업들이 훨씬 더 프리미엄을 받을 거다라고 봐요. 이거는 달라요. 그러니까 매출이 잘 나오는 것과 돈을 많이 남기는 것은 아예 다른 저는 기업의 형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물가 상승률이 피크아웃 한다라는 거는 매출이 안 좋아지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기업을 고를 때에도 결국에 매출을 좀 주목을 해야 된다가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올해는 네. 이제 물가 상승률과 환율 효과로 인해서 이러한 전체 매출이 올라갔기 때문에 마진을 보지만 내년에는 이 물가가 피크아웃하고 환율도 안정화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빠진 상태에서의 매출이 증가하는 네. 그런 기업을 찾아야 한다. 네, 맞습니다. 그게 사실은 내년 전략을 세울 때 네.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 그리고 근데 실적 얘기를 조금 더 뭐 네. 이어서 나가면은 이게 아마 지난번에 나왔을 때도 보여드렸던 차트일 거예요. 이제 비용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매출이 아니라 이 주황색 선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기업들의 수익성이 안 좋아진다라고 보면 되는데 아직까지도 상승 여력이 좀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비용이 더 증가할 네, 맞습니다. 가능성이 네, 있다고요? 맞습니다. 오. 네. 그래서 매출 원가율 자체도 조금 더 상승해야 사실은 이익 전망치의 하향 조정이 끝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초반에 말씀드렸던 그 10% 안에 이러한 부분들이 녹아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저는 한 10% 정도는 하향 조정을 해야 된다라고 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이유가 사실 이런 부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제 분들이 말씀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재고가 많이 늘어나 있다라는. 재고. 네, 이거는 올해 하반기 전망 5월 달에 제가 여기 나와서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2분기랑 3분기에 좀 재고를 기업들이 줄이길 기대했지만 줄이지 못했어요. 3분기에도. 네. 네, 이거는 계속 쌓아두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털어야 될 거를 계속 쌓아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매출원가율이나 이 재고 자산 같은 걸 감안했을 때 사실 이거는 제가 뭐 코스피, 코스닥이 막 추세적으로 상승하지 않는다라는 근거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추세적으로 시장이 전체적으로 다 좋지 않을 네, 맞습니다. 거라는. 네, 그러니까 갑자기 추세적으로 막 지수가 3,000포인트를 간다던가 음흠. 코스닥이 막 900포인트를 간다던가 하는 음. 상황은 매우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라는 부분을 이제 강조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분기별로 내년도의 흐름, 그러니까 2023년이라는 게 어쨌든 분기별로 실적 발표가 진행이 될 텐데 네. 오른쪽 보시면은 우선 뭐 주황색 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년 1분기랑 2분기에 뭐 이익에 대한 기대치가 이미 마이너스 20% 이상이에요. 네, 굉장히 낮아진 상태고요. 네. 3분기에 조금 좋아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 왼쪽에 이제 매출액 그로스를 한번 봐주시면은 네. 3분기에도 이 매출 그로스가 사실은 높지가 않습니다. 옆으로 이동할까요? 네, 방금 보셨던 건 영업이익이고요. 기업의 매출액 증가율이 내년도 3분기에는 2%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하반기에 과연 좋아지더라도 얼마큼 좋아질지에 대해서는 기대치를 좀 낮춰야 되는 거죠. 네, 이게 이제 21년에 하반기 좀 올라갔던 게 여기에 좀 영향을 준 거죠?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래프가 이렇게까지 떨어질 건 아닌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물가 때문에 저희가 수혜를 되게 많이 받았어요. 기업들의 이익은 진작에 안 좋아졌어야 하는데 매출이 생각보다 잘 나와서 말씀하신 대로 올해 좀 매출이 기업들이 잘 나왔습니다. 환율이랑 네, 물가 네, 때문에. 네. 네, 그런 부분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 그로스 자체가 높아지긴 어려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적 턴어라운드의 강도는 예상보다 낮을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내년에 좋아질 건덕지는 별로 없죠 지금. 네, 시장 전체적으로는 없고요. 경기나 뭐 네. 어떻게 봐도. 네, 맞습니다. 그래서 종목들 사자죠. 네, 업종이나 종목들 사자인데 저는 지금 당장에 제가 가장 선호하고 있는 섹터는 기계 섹터입니다. 기계? 네, 기계가 최근에도 굉장히 네, 좋아요. 좋아요. 기계-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저도 이제 세미나를 이제 막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내년 1년 들고 갈 것 말고 네. 지금 당장 뭐 사야 되냐 하면 기계 섹터가 일단은 가장 좋아 보입니다. 기계. 실질적으로 매출이 늘어나는 상황인 네, 맞습니다. 건가요? 매출 그로스가 굉장히 높아요. 네. 그러니까 호텔 레저처럼 실적이 좀 안 좋았다가 좋아지는 섹터 말고 네. 원래 이제 실적이 좀 꾸준히 개선되는 섹터 중에서 매출 그로스가 제일 좋은 게 기계 섹터입니다. 기계 섹터 안에는 방산 업종이 있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 좀 주가가 가장 좋았던 전력기기, 그러니까 변압기라고 저희는 네. 하는데 그런 섹터가 있고 그리고 최근에 건설기계? 건설기계, 그러니까 뭐 현대건설기계, 현대두산인프라코 같은 경우. 놀랍게 오르죠. 두산 인프라코. 네, 주주입니다. 현대두산 인프라코 가지고 네. 계세요? 몇 층에 계시는데요? 현두인코가 아마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지금 한 마이너스 3, 40 정도밖에 안 될 걸요, 걔는? 많이 올라오셨네요. 지금 네. 이제 83층, 그러니까 8,380원. 8,300원? 네. 이게 보니까 15,000원대까지 갔던 작년에 움직임이 있어요. 오. 15층은 아니시겠죠? 아니 15층 아니고 네. 괜찮다. 많이 올라왔네. 몇 층이세요? 10,000원 좀 넘게 샀습니다. 오. 거의 지금 한 20% 안쪽으로 지금 사정권에 들어왔어요. 근데 이게 최근에 진짜 많이 올랐어요. 아, 네. 네, 저는 이제 한 마이너스 한 10 정도 되면 이제 제 매도 사정권에 딱 들어오는 거거든요. 이게 4,000원대까지 떨어졌었거든요. 그때 정말 끔찍했습니다. 네. 네. 제가 개별 기업의 네. 코멘트는 또 뭐 따로 할 수는 그런 것만 없지만 따로 하지 네, 않으십니까? 네. 섹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 당장 사야 한다 하면 저는 기계 섹터라고 좀 판단해요. 그럼 저는 안 팔아야 되겠네요. 그죠? 네, 팔면 안 될 것 같고요. 어허. 특히 이 섹터는 한번 사이클이 돌면은 네. 다른 섹터랑 다르게 좀 깁니다. 사이클이. 진짜? 이익 개선이 돌아선 사이클. 근데 그 사이클이 지금 시작된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미 시작을 했죠. 네, 지금 그러니까 시작되는 건 아니고 진짜요? 그럼 한 3분기부터 이미 시작된 건가요? 네, 맞습니다. 4분기부터 시작된 이게 건가요? 기계 섹터가 재밌는 게요. 방산이 아마 올해 상반기에 좀 주가가 좋았을 네. 거예요. 그리고 중간쯤에 그러니까 2분기, 3분기쯤에 갑자기 전력기기에 대한 수요가 맞아요. 많아졌고요. 변압기? 최근에는 이제 중장비 기업들, 네. 건설기계나 네. 현대산 인프라코 같은 기업들이 주목을 받는 모습들 자체가 굉장히 좀 좋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이거 하고 내가 있습니다. 물 한 번 탔나 보다 근데. 입꼬리가 올라가고 계시네요. 근데 이게 보통 그럼 사이클이 물 탔어, 어느 내가. 정도 기간에 걸쳐서 이어지나요? 뭐 상승 사이클? 예전에는 사실 뭐 2, 3년 정도 다 갔었지만 뭐 지금은 뭐 사이클이 제가 좀 뭐 달라졌죠. 섹터 기계 섹터 애널이 아니기 때문에 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차트를 한번 봐주시면요. 네. 기계가
기계 섹터가 음. 지금 가장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지금. 뭐 네. 어떤 뭘로 봐서요? Y축은요 내년에 매출액 증가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고요. 저게 중요하다고 Y축이요. 강조하셨잖아요. 네. 네. X축은 지금 모멘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애널리스트들의 의견들. 네? 그러니까 X축의 오른쪽 끝에 어머. 바이스들. 어머, 끝에 유일하게 어머. 기계가 빵. 그러니까 기계 섹터는 내년 업종 내 포트폴리오 중에 무조건 포함되어 있어요. 네 맞습니다. 저는 사실 야, 네. 어떡하면 좋아. 근데 이 중에서 종목을 고르는 기준은 실질적으로 아. 매출이 확실하게 성장을 하는 네, 그런 맞습니다. 기업을 골라야 네. 한다. 아하. 일단 기계가 일단 가장 좀 지금 나 기계 또 뭐 당장에 없나? 나 기계 또 뭐 있지 않을까? 네, 편안한 선택이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반드시 이제 오른쪽에 위치한 기업 그러니까 섹터들 말고 요 호텔 레저 같은 섹터들도 네.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호텔 레저? 네. 왜요? 왜요? 또 다 갖고 호텔이라 계신 들고 거 계세요? 아닙니까 그냥? 호텔 레저도 있어요. 다 갖고 계신 거 아니에요 아, 그냥? 그래요? 사실 다 있긴 네. 해요. 네, 올 우선 섹터. 일단 예. 호텔 레저 업종은 호텔 신라 다시 호텔로 가자. 네, 맞습니다. 모텔로 떨어진 지가 좀 오래됐거든요. 아, 네. 근데 한때 어쨌든 저 여인숙까지 갔다가 진짜 끔찍했습니다. 거기서. 아마 뭐 이번 주에 가장 이슈가 됐었던 섹터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네. 중국의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좀 본격적으로 높아지면서 아. 근데 이게 아마 X축이 아직 오른쪽으로 안 왔다라는 거는 어허. 애널리스트들이 아직은 보수적으로 좀 보고 있다는 이거 뜻이에요. 왜 보수적으로 봐? 근데 주가는 항상 먼저 선행하기 때문에 선행해야죠. 보통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호텔 얘기할 때 면세 사업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중국인 관광객들 뭐 다시 음. 유입되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니까. 네. 네. 근데 아까 초반에 제가 국가별로 중국이 좀 특이한 분기가 있다라고 네. 말씀을 네. 드렸을 거예요. 3분기. 2분기입니다. 아 2분기. 근데 올해 하반기에 하반기 시작했을 때 한국 주식 중에서 잘 됐었던 게 아마 미국향 기업들일 거예요. 대표적으로 포스코 네, 케미칼 네. 같은 네. 기업들. 네. 미국의 노출도가 많은 높은. 기업들이 올해 하반기 시장에서 아웃퍼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생각을 해보면 내년 1분기가 지나면은 아마 중국의 노출도가 높은 기업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비중을 좀 늘릴 타이밍이 제대로 오지 않을까라고 봐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네. 최근에 화장품 이런 거. 근데 중국향은 화장품은 아니죠. 화장품은 위치가 아니죠. 별로 안 좋아요. 제가 이게 저는 퀀트다 보니까 너무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화장품 없으세요? 아니 그러니까 화장품 호텔 없죠. 호텔을 없어요. 지금 계속 좋다고 하니까. 여기가 화장품. 네, 우리 여돈. 아니 팔았어요. 팔았나? 네. 네. 팔았어요. 어쨌든 네. 지금 화장품의 위치가 사실은 되게 좋아하시네요. 이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네. 보시면은 네, 화장품 의류가 호텔 레저보다는 매출 그로스에서 조금 떨어지는 편이에요. 아, 그래서 그쵸. 본격적으로 내년 저는 봄쯤이 어. 이 중국 관련주들이 좀 의미 있게 어. 좀 펀더멘탈의 개선을 기대하면서 지금처럼 뉴스 플로우나 심리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네네. 타이밍이 올 것 같은데 그 호텔 레저가 혹시 조금 더 그 나아 보여요. 기계랑 정 반대쪽에 저 왼쪽 반도체. 아래 있는 게 반도체. 반도체예요? 네, 맞습니다. 반도체는 근데 이게 주식 있잖아요. 네. 주가 관점에서는 정말 좋거나 정말 안 좋게 전망이 되는 섹터가 투자 대안이 됩니다. 네.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늘 얘기하잖아요. 선행, 네. 6개월, 3에서 6개월 선행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사실 저는 저는 이제 주로 펀드 매니저들을 많이 상대를 하다 보니까 항상 물어보세요. 그러면 안 좋게 보는 업종이 뭐냐? 제가 사실 이런 걸 잘못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네. 개인 투자분들께서는 그냥 이 애매모호한 업종들이 저는 안 좋게 봐요. 저는 항상. 아, 요 중간에 중간에 모여 있는 있는 게, 오히려 네, 뭐 특정 통신 꼽진 못하겠지만. 서비스라든지 네, 저는 업종의 상대적인 매력도를 사실 평가하는 게 주 결론의 네. 이제 거기 때문에 음, 어, 극단적인 혹시 제가 이제 잘못 말했다가 뭔가 좀 왜 이 섹터 그렇죠, 이럴 수가 그렇죠. 있으니까 네. 저는 어쨌든 정말 좋은 거 아니면 네. 나빠질 만큼 나빠질 섹터에서 바닥을- 기회가 있다라고 보지만 뭐 지금 당장에 그러면 저는 기계를 가장 선호하고 있는 거고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쪽도 뭐 기회가 당연히 있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매출이 좀 나오는 IT 하드웨어가 낫지 않을까라고. 차라리 네, 제가 앞에서 스킵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게 시간이 좀 부족한데 이게 기업들이 제가 재고를 소진해야 될 것 같다. 이제 시작된다라고 네. 하잖아요. 제 전망 자료에 있지만 이게 시클리컬, 그러니까 뭐 화학, 정유, 철강보다는 네. IT가 이 소진을 빨리 합니다. 아, 소진 빨리 기간 빨리 할수록 다르고 중요해요. 있네요. 이게 회복도 빠를 거예요. 아. 그런데 저희 이제 반도체 담당 애널리스트가 저희 하우스에도 있어요. 김영건 네, 애널리스트라고. 사실 반도체가
IT이기 때문에 저도 빨리 할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지만 네. 지금의 쌓인 정도와 그리고 각 기업들 간의 약간의 뭐 가격 뭐 이런 문제, 뭐 캐펙스를 누가 안 줄이고 이런 문제들 때문에 반도체는 생각보다 재고를 소진하는데 시간이 좀 더 걸릴 거다라는 네. 게 의견이고요. 그러면 IT 하드웨어가 좀 낫다라고 저는 봐요. 네네네. 네, 그래서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죠. 업종들에 대해서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정프로님께서는 갑자기 기분이 좋아지셨고요. 매우. 내년에는 이제 근데 포트폴리오 안에서 사실 이 안에 있는 섹터를 모두 가지고 계시잖아요. 2차 전지 정도를 제외하고. 그렇죠. 뭐 저- 비중을 굳이 따지자면 뭐 어떤 비중이 가장 높으신지는 모르겠으나 5G 장비. 근데 여기 통신 서비스인 건가요? 그러면? 아니요, IT 하드웨어였습니다. IT 하드웨어 괜찮다. 어떻게? 근데 뭐 개별 제가 아, 기업들까지. 그쵸. 알겠습니다. 근데 많이 쉬었기 때문에 많이 줬어요 진짜. 네, 저는 그리고 뭐 난좀 5G뿐만이 아니라 네. IT 하드웨어 뭐가 있냐면 핸드셋이라고 해서 핸드폰 부품주들이 많이 있는데요. 네. 사실 이쪽도 스마트폰이 뭐 수요가 둔화된다고 하면서 굉장히 주가가 오래 쉬었지만 뭐 재고 잘 줄이고 소진하면은 내년에 저는 큰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고 봐요. 우리 그 반도체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또 서운해하실 수 있는데 지금 딱 자료해 보니까 테크 시클리컬 중에서는 반도체가 투자 매력이 높다라는 네. 코멘트도 있네요. 네, 차트 한번 봐주시면요. 네. 네. 차트를 테크 플러스 시클리컬. 네. 네. 이게 좀 복잡해서 앞에를 네. 먼저 설명해드려야 될 것 네. 같아요. 왼쪽 한번 차트 확대해 주시죠.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기계는 좋은 거로 말씀드렸고 안 좋아진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저희가 투자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일단 고퍼주, 뭐 고PBR 주는 성장주라고 해서 다른 영역이에요. 네. 근데 이 시클리컬 반도체를 포함한 시클리컬 업종들은 이익이 좋아질 때도 있고 안 좋아질 때도 있는데요. 실제로 그러니까 PER이 높다라는 거는 이익 대비 주가가 비싸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시클리컬은 그때 사셔야 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익이 개선되기 시작을 해요. 네. 그럼 PER이 낮아집니다. 그럼 그때 파시면 돼요. 이게 네. 한국의 시클리컬을 투자하는 사실 정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흔히들 얘기하는 고퍼에 서서 저퍼에 팔아라. 그 문장이 모든 주식에 맞는 게 아니라 반도체. 시클리컬한 기업들한테 잘 들어맞는 전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런 관점에서 지금 고퍼에 포함된 영역에 있는 건 반도체밖에 없습니다. 한국에서. 네, 제가 그래서 다음 페이지 봐주시면 좀 차트를 넓게 보시면 빨간 박스를 쳐놨는데 네. 제가 이제 아까 저희 김영건 위원의 의견을 좀 덧붙였지만 네. 퀀트 입장에서는 반도체가 사실은 시클리컬 내에선 선호할 수밖에 없어요. 시클리컬 내에서. 네, 왜냐하면 검정색 선 보시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 이익에 대한 기대가 정말 크게 낮아졌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동차도 이렇게 썩 좋지는 않군요. 네, 그래서 아까 그 중간에 위치한 게 자동차가 있었을 것 같은데 굳이 그러면은 좀 언더웨이트, 그러니까 비중을 좀 줄여야 되는 섹터를 뽑자면 저는 자동차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진짜요? 그게 네. 가장 안 좋습니까? 네, 왜? 그냥 말씀드릴게요. 네, 네. 그냥. 왜 일단 왜일까요? 이익에 대한 기대치가 아직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아, 아마도 그냥 차를 좀 안 사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내년 사람들이. 네, 간단히 생각하면 그래서 아니, 이 차 많이 샀죠. 그리고 그리고 대기도 지금 현재 길긴 합니다만. 근데 뭐 1년 조금씩 반에서 이제 2년? 문자가 이제 연락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아마 공급망 교란 때문에 사람들이 여러 군데 걸었을 거예요. 그건 맞아요. 맞아요. 예. 그러면 하나만 선택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안 그게 사거나 이제 가수요 안 사거나. 네. 음. 그래서 뭐 자동차 주주분들께는 죄송하지만 제 의견이고요. 저는 반도체를 자동차보다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익에 대한 기대가 조금 더 내려와야 될 것 같아요. 자동차. 네네네. 네. 그러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제일 많이 사는 게 아마 굳이 따지면 반도체, 뭐 자동차, 그다음에 바이오. 뭐 테크 바이오 이런 거 아닐까 싶어요. 테크 뭐, 네. 뭐 카카오 네이버 뭐 이런데 이제 대우들이 대체로 그러니까. 바이오도 사실은 제가 시클리컬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차트는 없지만 바이오는 투자 매력도를 말씀드리면 재고에 대한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요? 할 필요가 없다고요? 그렇죠. 재고가 크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바이오는. 그리고 어.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 같은 기업들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모든 섹터를 봤을 때 재고 관리를 제일 잘했어요. 지금까지. 네. 재고 관리를 잘했다라는 거는 매출이 일어나는 만큼 재고를 잘 컨트롤해야 되는데 네. 거의 헬스케어가 유일해요. 그래서 저는 헬스케어가 그런 관점에서는 매력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네네. 네. 네. 바이오도 전 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바이오는 좀 실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바이오라고 실적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거는 이제 조금 제 영역이 아니라 아, 그래요? 기술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선을 조금 그으셨어요. 다를 것 같아요. 선 긋지 마. 아니 그냥 우리 둘 사이 그런 거 선 싫어. 네. 아니, 실적이 담보된 바이오를 좀 보세요. 아, 그거는 꿈이 없잖아요. 아니, 실적 담보하고 꿈도 있는 아이, 기업들 꽤 아이, 많습니다. 저는 그렇게는 꿈꾸지 않을래요. 막연한 꿈. 막연하게 흐릿한 꿈. 예, 우리 유명한 수상님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집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네. 지금 시점에서 이제 내년도 우리 네. 올해 시장의 성장주 너무 어려웠는데 내년에는 뭐 성장주 가치주 굳이 제가 따지자면 이게 연간 전망이다 보니까 좀 네. 자료가 길잖아요. 네. 한 번 더 나오셔야 되겠어요. 이게 지금 파트 1이거든요. 맞아요. 총 3개 파트 중에서 네. 오늘은 제가 그냥 파트 1을 업종들 딱 그러면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약을 한번 해드리면은 네. 저희가 주식에 대한 전망을 할 때 항상 매크로, 밸류에이션 실적을 봐야 하지만 밸류에이션은 사실 크게 고민하실 필요는 없다. 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경제 쪽에서는 물가 상승률하고 경제 성장률의 갭을 좀 보셔야 된다. 이게 축소되는 시점이 주식을 좀 하기에 편안한 시점이 될 것 같고 네. 지금의 컨센서스 상으로는 내년 2분기가 그 시기가 될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실적 관련된 부분인데요. 기업들의 실적은 내년에 좋아질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네. 첫 번째는 물가가 둔화가 되면은 매출도 둔화가 될 거고요. 아직까지 한국 기업들이 갖고 있는 재고 자산에 대한 문제나 매출 원가율 상승에 대한 우려가 좀 있기 때문에 기업들의 실적은 재미가 없을 가능성이 높아요. 아무리 3분기, 4분기의 회복이 기대가 되더라도 기대를 좀 낮춰야 된다라고 네네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종이나 종목에 대한 차별화가 굉장히 심할 것 같은데 지금 매출 그로스가 많이 나오는 업종들이 대표적으로 기계, 호텔 레저, IT 하드웨어, 2차 전지, 미디어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네, 이 중에서 사실 모멘텀에 따라서 뭐 비중에 대한 변화를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적이 좀 많이 기대치가 내려온 섹터 중에서는 당연히 반도체가 제 입장에서 가장 좀 편한 선택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네, 레벨에서는. 네, 네. 그리고 다른 시클리컬 같은 경우에는 특히 자동차를 같은 경우에는 이익에 대한 기대치가 조금 더 내려와야 저희가 접근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기회가 되면은 다음번에 나와서 스타일에 대한 부분에 네네. 대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에 있고 네. 네. 그래서 뭘 도대체 바이 컴퍼니라고 했는데 제가 지금 바이 컴퍼니를 말씀을 못 드렸어요. 하나도 못 그쵸. 했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거는 컴퍼니에 대해서는 제가 또 기회가 되면은 알겠습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만들어야죠. 이미 저 자료가 나온 거기 때문에 네, 빨리 좀 맞습니다. 해야 될, 빨리 네. 자료를 좀 설명해 주셔야 되니까 저희가 최대한 빨리 좀 잡아서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다시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자료는 저희 3프로TV 앱에 신의 신의 자료실 예, 거기 들어가시면 유명관 위원의 아주 좋은 자료 받아보실 수가 있겠고요. 네. 자, 그럼 유명관 위원님 오늘은 여기서 보내드리고 네. 조만간 빨리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시면 이제 여기 다이어리가 떡상네드. 네, 다이어리가 들어 있습니다. 작년에 다이어리를 출시해 여러분과 함께 모은 다이어리 판매금을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는 데 전액 기부했었는데요. 올해도 2023년 다이어리와 함께 따뜻한 연말을 만들어 보려 합니다. 3프로TV 다이어리와 2023년의 시작을 이웃과 함께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구매 방법은 영상 하단 댓글을 확인해 주십시오.